8시 36분입니다. 하태민 경제TV 개장 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불금입니다. 여러분 대신 공부해서 여러분을 펀더메이저 이상으로 만들어드리는 방송, 여러분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방송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 얘기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이 오후 또 전강 부양이네요. 오전에 좀 플러스 났다가 오후에 다시 꺾여버리는, 여전히 좀 허약함. 그래서 지금 여전히 좀 금리에 대해서 민감한, 이제는 금리 인하냐 아니면 인상이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상황이니까요. 당분간 금리가 미국 시장을 좀 지배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본다면요, 어제 나스닥 시장은 뭐 여러분 보시겠지만 확실히 좀 꺾이는 모습이죠. 꺾이는 모습이고, 그 대장주였던 엔비디아부터, 엔비디아는 아주 좀 건강한 흐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쭉 오른 다음에 옆으로 좀 횡보 조정을 받는 듯한 이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다음으로 또 바통을 이어받았던 마이크론은 최근에 좀 야무지게 빠지네요. 역시 이 하락은 좀 의미있게 느껴집니다. 그 마이크론이 쭉 올랐다가 지금 좀 하향 조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어제 마이크론이 연이틀 큰폭 빠졌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는 좀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부정적 역할을 할 것 같다. 그래서 그동안 시장을 선도하던 두 종목이 약세가 좀 뚜렷하고, 소외되었던 테슬라는 끝이 없습니다. 테슬라의 침몰. 지금 테슬라의 하락은 예전의 하락과는 좀 질이 다르다. 테슬라의 핵심 인력도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제도 3.6%, 시총 5천억 달러도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들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유럽도 그렇습니다. 유럽이 지금 전체 자동차 판매가 한 자릿수로 감소세인데, 전기차 판매는 지금 두 자릿수 감소. 그 와중에 하이브리드는 증가세입니다. 제가 올 연초부터 하이브리드가 대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전기차의 큰 흐름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드만삭스죠, JP모간입니까? 오늘 그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매도 리포트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끝이 없고, 종목은 넷플릭스가 지금 시간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하고는 딱히 관계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또 다른 회사 TSMC가 어제 제법 하락했습니다. 어제 TSMC 이렇게 한번 볼까요? TSMC가 어제 4.9%. 그때 TSMC가 분기 실적을 내놨을 때 전반적인 해석은 괜찮았어요. 뭐 매출 이번 전분기 매출, 뭐 수익성 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고, 다음 분기도 괜찮았는데 주가 이렇게 빠지니까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간 투자 규모가 기존의 가이던스에서 변화가 없었다, 늘리지 않았다, 뭐 이런 걸 이유로 하락 원인을 찾고 있는데, 빠질 때 돼서 빠졌겠죠. 어쨌거나 TSMC도 빠졌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를 둘러싼 분위기는 조금 오버하기는 합니다만, 뭐 반도체 정점론 이런 것도 나오고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HBM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하이닉스가 독점하던 시절이 이제 끝나간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에 대한 우려 등이 또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는 막 좋다 하다가 이제 빠질 쯤 되면 뭐 이유를 막 찾는 거죠. 그래서 뭐 하이닉스가 일주일 전이나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이나 지금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회사 직원들은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 변화무쌍한 그것은 투자자의 마음뿐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미국 시장의 흐름은 확연히 좀
조정 분위기다. 뭐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일본도 다 꺾였고 지금 그래서 제가 어제 잔인한 4월이다 하고 표현을 했지만 전체적인 하락 기조다. 그동안 올랐으니까요. 근데 어제 상승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상승 우리가 눈여겨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어제 저희가 방송할 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하루 종일 들어올지 오후에 변화할지 그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매수 장세입니다 했는데 그게 하루 종일 들어왔어요. 어제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 한 4,700억 들어오면서 네, 그래서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참 단기적인 주가 전망은 정말 예측 불가의 영역이구나. 사실은 어제도 시장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죠. 전날 나스닥이 1% 이상 빠지고 마이크론도 큰 폭 하락했기 때문에 어제 시장은 누가 봐도 외국인도 순매도 속에서 시장이 안 좋겠구나 생각했는데 웬걸 이렇게 또 프로그램 매수가 확 들어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재미가 없고 마이크론이 큰폭, TSMC도 큰폭 이렇게 하락했지만 과연 오늘도 모르죠. 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위로 상승할지. 그래서 개장 후에 우리가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유심히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들어왔으니까 오늘은 팔겠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 또 맥없이 꼬꾸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어제 시장은 그 본질적인 요인이 아니라 다분히 일시적 수급 요인에 의한 상승이었다. 그 원인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그 원인을 파악해서 오늘 시장에 잘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 매매가 어떻게 될지 개장 초반 개장 한번 저랑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중 내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니까 네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계속 상승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 당연히 최근에 쭉 빠졌다. 이달 들어 쭉 빠졌으니까 뭐 좀 기술적 반등 타이밍 우리가 하락할 때 뭐 주구장창 하락하지는 않잖아요. 하락할 때 한 번씩 양봉도 생겼다가 또 빠졌다가 이게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기술적 반등 타이밍도 됐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확 들어오니까 반응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제 상승은 어떻게 보면 밑도 끝도 없는 알맹이는 전혀 없다. 그냥 기계에 대한 기계적 매수의 상승이고 어제 코스피는 좀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ATD 현대미포 등등 한화오션도 마찬가지고요. 그 조선주에 대한 프로그램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어제 그래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또 어제 조선주 강세 배경 중에 하나는 미국이 지난번에 그 미국 노조에서 5대 노조에서 중국이 조선 산업을 조사를 해봐야 된다. 막 그런 얘기가 한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 랠리였어요. 그 얘기가 어제 또 나왔어요. 그래서 강세를 보였는데 미국은 확실히 전기차도 멕시코에 중국아 너 멕시코에 공장 만들어가 우회 수출을 하는 거 그것도 우리 인정 안 할 거야. 확실히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고맙죠. 그래서 지금 조선주의 상승은 어제 그런 프로그램 매수가 있었고 그에 따른 어떤 재료도 있었는데 근데 좀 묵은 재료죠.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재료라서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난번에 조금 신선해서 이렇게 제법 랠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글쎄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조선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어제처럼 상승할 수 있을 거고 재료 때문에 추가 상승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싶은데 일부에서는 꼭 프로그램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금 조선주들이 업황도 좋지 않느냐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맞는 얘기인데 다만 이렇게 지금 시장이 꺾이는 분위기에서 이 엉덩이 먹은 조선주들이 랠리를 벌일 가능성은 저는 좀 그거는
조금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 아닌가 싶네요. 재료도 신선하진 않고. 그 다음에 철강에 대해서도 미국이 조사를 하겠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근데 미국 철강 시장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철강이는 알루미늄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우리가 수혜주 찾는 건 힘들고, 이 조선주 정도는 지금 공감을 얻고 있는데, 그것도 이게 어제 상승은 그 재료에 의한 상승이라기보다 프로그램 매수에 의한 상승이었다. 근데 참 희한하죠. 그런 재료가 나왔을 때는 또 의외로 프로그램 매수가 붙습니다. 이렇게. 근데 코스닥 시장은 좀 달랐던 게 시총 위주로 알테오전, HLB, 에코프로, BM, 엔캠까지 전형적인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이들이 대체로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논리라면 오늘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이들 종목이 강세를 보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개장하면 저런 프로그램 동향을 계속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결론적으로 어제 상승은 그냥 기술적 반등 타이밍에서 나온 프로그램의 매수에 따른 기계적 반등세다. 알맹이는 없다. 어제 상승의 원인을 우리가 본질적인 측면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매수의 위력을 어제 봤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보면 외국인 움직임과 시장 동향이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외국인 매매 상당 부분이 또 프로그램 매수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매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그램 매매 방향을 개장주에 저랑 살펴보면 오늘 대충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거는 올라도 올란 게 아니다. 우리가 오를 때 알매 있게 야무지게 올라야 연속성이 있는 건데, 어제는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이니까 기계적인 매매는 기술적 반등이었고, 첫째야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달 말까지는 이스라엘 휴가, 이스라엘의 어떤 휴가 시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란을 다음 달 5월 초에 공격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 마음 한켠에는 이스라엘이 분명히 이란을 보복을 하기로 했는데 언제 벌어질까, 어떻게 벌어질까 하는 심리적 부담감이 존재를 한다. 그 다음에 23일날 화요일날 테슬라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미 1분기 인도량이 시장을 예상이 엄청 하회했기 때문에 1분기 실적도 안 좋을 건데, 그럼 1분기 실적이 발표되면 악재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테슬라가 앞으로 더 걱정. 전기차의 압도적 1위 업체가 앞으로가 걱정이면 나머지 전기차도 당연히 걱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 날 테슬라 1분기 실적에 대한 그 부담감도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올랐잖아요. 어제 올랐으니까 그동안 물려있다가 어제 오르는 바람에 내가 물린 가격하고 상당히 접근해서 본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가 물렸다가 본전 찾으면 기본적으로 팔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오늘은 만약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제는 다들 기대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확 들어오니까 깜짝 반응을 했지만, 지금 오늘은 프로그램 매수가 설사 또 들어온다 하더라도 반응이 어제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 때 말씀드렸듯이 현금화의 기회로 활용하는 게 합리적이다. 우리 주식 투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CEO님들이 사업하는 CEO님이 사업을 요행을 바라면 안 되잖아요. 합리적으로, 최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현금화의 기회로 하려는 게 맞고, 만약에 보시겠지만 여기서 다시 지금 전반적으로 본질적 환경이 변한 게 없잖아요. 금리에 따른 달러 강세, 이게 지금 황색이 변한 게 없잖아요. 물론 최근에 환율이 좀 떨어졌습니다만, 이게 본질적 요인이 바뀌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구두 개입을 했다. 야, 너 환율이 이거 좀
더 안 올라갈 거야. 너 너무 그렇게 오른다고 기대하지 마. 뭐 이랬는데, 모르죠. 또 실제 시장에 또 일부 개입을, 간접적으로 개입을 했는지도 모르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엔화 강세 환경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지금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 시장이 여기서 다시 반등해가 전고점까지 갈 거다. 이거는 정말 그냥 막연한 기대감에 불과하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고 다시 재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걸 염두에 둔 다음에 기존에 물렸던 종목들도요. 이번 반등 고점에 한번 매도한 후에 다시 저점에 사는, 그럼 단가 낮추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상승의 원인이 정말 알맹이가 있다. 그러면 그 알맹이가 뭔지 보고 전략을 세우는 게 맞겠지만, 상승이 프로그램 매수였네? 프로그램 매수라는 게 뭐 어제 들어왔던 게 오늘 나올 수도 있고, 오전에 들어왔다가 오후에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기계적 흐름이라서 이건 좀 이용해 먹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린 종목이라도 고점에 한 팔고 꺾인다 싶으면요, 프로그램 매수가 더 이상 정체된다 싶다. 프로그램 매수가 더 이상 안 들어오네 싶으면 고점에 팔았다가 다시 저점에서는 단가 낮추기, 이런 것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어제 상승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것은 없다. 우리가 본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개장 후에 저랑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제 제가 방사주 전반을 한번 다뤄드렸어요. 유튜브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긍정적 리포트가 좀 나왔네요. 방산만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좋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시장의 큰 흐름의 차이가 뭐냐 한다면요, 명암이 제가 분명하다고 그제 한번 데일리에서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제가 4월 초부터 중기 조정 진입, 이게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상투 조짐도 보인다, 뭐 이런 것도 했는데, 분명한 거는 명암이 분명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는 종목은 근거가 충분하고, 그래서 지금 방산도 대표적이다 해서 어제 한번 더 다뤄드렸는데, 그걸 좀 그래서 어제 시장에도 그랬어요. 어제 시장에도 물론 조선주 같은 종목도 올랐지만, 어제 오른 종목들은 어제 화장품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지만 VT 같은 게 일본 비중이 높다 했잖아요. 어제 반등하니까 엉덩이가 무겁지만 어제 VT가 강하게 반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제 또 변압기 쪽도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재룡전기 이런 종목을 21선을 닫고 강하게 반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시장에 보면서 반등, 기술적 반등이라도 반등 타이밍에 나오니까 역시 알맹이가 있는 종목이 반등을 야무지게 하더라. 그래서 어제 재룡전기나 현대,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종목은 그제 야무지게 빠진 건 금세 회복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도 반등, 전체 반등장이 올 때에는 좀 알맹이가 있는 종목, 업황이 좋아서 아주 호조인 종목들. 그래, 지금 변압기 쪽은 얘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변압기는 제가 그래도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CEO님들이 특급 참모를 두고 있다 하시는 게, 변압기를 제가 언제쯤 드렸죠? 2월 말쯤 드리지 않나요? 이때 재료적인 상한가도 있네요. 그래서 변압기는 제가 남들 얘기 안 할 때 재룡전기 같은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HD 현대 일렉트릭이 뽑으면 그 다음에 바통을 이어가는 변압기입니다 해서 역대 추천드렸다가, 그 다음에 한 2, 3일 빠졌어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지어 올라왔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이런 거 한 달에 한 개만 먹어도 대박입니다. 매일매일 오르는 종목을 우리가 발견하고 싶지만, 그건 정말 꿈이고요. 그렇게 되면 주식 투자로 다들 재벌되지 않겠습니까? 주식 투자도 이런 종목 한 달에 한 개만 걸려도 다행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는 이런 것들을 기업 내용을 가지고 따져서 하는데, 마찬가지 반등할 때도 역시 지금 업황이, 그래서 변압기 쪽은 지금 단순히 실적이 좋아요가 아니라 AI 시대, 전기 먹는 하마 시대 좀 역대급 업황이다. 그렇게 본다면요.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도 지금 전 세계 전면전이 두 군데씩 벌어지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될 것 같으니까 방산주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다. 네, 하나에어스페이스도 여전히 살아있죠. 어제 강세를 보였는데, 자, 그래서 어제는 제가 풍산을 한번, 오늘 풍산에 대해 긍정적 리포트가 또 나왔더라고. 풍산은 제가 이미 이전부터 계속 풍산 했는데, 이제는 핵심은 지금 풍산은 두 가지입니다. 신동하고 방산. 신동이 뭡니까? 그러면요. 자, 그래서 재련업체로부터 구리를 전기동이라 그러기도 하죠. 요거를 사와서 가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 손익이 반영이 됩니다. 그 석유업체, 정유업체하고 비슷하죠. 정유업체도 재고자산 평가 손익이 유가에 따라서 변하는데요. 그 다음에 방산 이렇습니다. 방산은 주로 이제 탄약, 군용 탄약이죠. 그래서 지금은 방산이 호조인데다가 구리 가격까지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순풍에 돛단 상황이다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저게 초점 맞춰 탄약 부분 대구경, 소구경, 대구경 탄약 이런 거는 155mm 포탄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 계속 탄약 공급력이 확 넓고 있고, 네. 그래서 두 쪽이 다 돼 있다. 그래서 풍산도 예전에는 방산주 올라갈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K2 전차나 K9 자주포, FA50 공격기 막 이런 것만 부각되다가 이제는 포탄이, 야 역시 전쟁은 포가 있으면 뭐하냐, 포탄이 없으면 안 꼽는 찐빵 아니냐 이렇게 돼가지고 포탄이 부각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네, 관련한 자세한 자료들은 또 제가 업종 전체적으로는 여기 네, 방산주 총정리 해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걸 잘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차급 참모는 항상 미리 공부를 해서 토이차저한테 이런 것 하이브리드도 사실은 연초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네. 낸드도 지금 오늘 얘기가 나왔어요. 낸드도 작년 4분기 대비 올 1, 4분기에 삼성전자가 웨이퍼 투입량이 30%가 증가했다. 그럼 결국 가동률이 올라갔다 하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네, 우리 하 대표는 이미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낸드 스웨지 하면서 JNK 얘기를 하는데요. 가동률이 올라가니까 관련 뭐 소모품 업체들이 다 좋겠지만 특히 낸드 비중이 높은 회사는 TCK하고 TSE다. 그건 기억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TCK 같은 종목들 요즘 많이 올랐죠. TCK. 네, 채널에 왜 안 보이나요? 네, 여기 있네요. TCK. 그래서 우리는 이 올라도 그 이유를 아는 거죠. 아, 이렇게 TCK가 이래서 최근에 올랐구나. TSE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그에 비해 덜 올랐는데 아직은 시장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9시 10초입니다. 세민경제TV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지킴이